여러분,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운명의 설계도를 읽는 법,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 예측이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더라고요. 2026년에 그야말로 황금마차를 탈 특별한 행운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원리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이해하는 거겠죠.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명리학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세를 점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삶의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학문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명리학이 뭔지 그 이름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죠. 우선 명리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주팔자 이런 게 딱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그냥 인간의 운명은 어떤 원리로 돌아갈까 이걸 고민했던 모든 시도와 그 이론들을 통틀어서 명리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주 본다 할 때 쓰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건 사실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자평학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서자평이라는 분이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즉 사주를 중심으로 운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딱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현대 명리학의 기본 뼈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그냥 하나의 통일된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학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경쟁하면서 발전해온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사상의 생태계 같은 겁니다.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한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명리학의 3대 고전을 삼국지에 비유했더라고요. 사주 해석의 기본 문법을 세운 자평학이 실리를 추구한 조조라면 거기에 깊은 철학을 더한 적천수는 인해를 내세운 유비, 그리고 자연과 계절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궁통보감이 강동을 지킨 손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셋이 서로 경쟁하고 또 보완하면서 지금의 명리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확 되시죠. 자, 조조든 유비든 손권이든 이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핵심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음양과 오행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명리학이라는 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주와 인간의 삶,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행이라고 해서 진짜 나무, 불, 흙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세상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5가지 종류의 에너지 또는 기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2026년 병오년이 바로 이 오행 중에서 화, 즉 불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시간과 공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이 5가지 기운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행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상생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돕고 살려주는 관계예요. 하나의 기운이 다음 기운을 만들어내는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순환인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그 나무는 불을 피우는 땔감이 되고요. 불이 다 타고 남은 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 속에서는 단단한 쇠, 즉 광물이 생겨나고 또 차가운 쇠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서로를 낳고 기르는 순환,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규칙은 상극이에요. 이 극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한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폭주하지 않도록 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작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활활 타는 불은 물로 꺼버리죠. 뜨거운 불은 단단한 쇠를 녹이고요. 날카로운 쇠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나무는 또 뿌리로 흙을 파헤치면서 자라고 흙은 뚝이 되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서로를 제어하면서 우주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명리학에서는요,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가 우리 몸, 즉 이 작은 소우주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목 기운은 계절로는 봄,
방향은 동쪽.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간과 담에 해당합니다. 화 기운은 여름, 남쪽, 그리고 심장과 소장에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오행은 계절, 방향, 우리 몸의 장기, 심지어 감정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우주의 기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만약 명리학이 하나의 언어라면 요즘 사람들은 이 운명의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박물관에 갇힌 고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살아있는 학문이고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 블로그에서 초심자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5단계 학습법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무조건 기초 다지기, 음양 오행 같은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고, 둘째는 실제 사례를 많이 분석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정말 많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토론하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분석하고 깨달은 걸 꾸준히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들러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던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단순히 누가 대박 난다더라 하는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명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미래의 특정 사건 몇 개를 맞히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조화입니다. 명리학은 내 안에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지, 즉 내 운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서 내 삶의 기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운명의 청사진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부족한 기운은 무엇이고 또 넘쳐나는 기운은 무엇인가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